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작스럽게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한진그룹주가 오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주사인 한진칼을 오너일가가 29.3%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상장사하고 비상장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10.81%, 한진지분을 8.04% 보유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회장을 퇴진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구사항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조양호 회장이 한진칼의 지분을 17.84% 정도 보유하고 있고 한진은 6.87%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분 가치만 해도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최소한 상속세가 1,500억 이상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5년 동안 분할 납입을 한다 해도 연간 300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300억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버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배당금도 사실 한진칼하고 한진의 배당을 받아도 저 300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산을 팔아야 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드러내 있는 자산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분 담보로 차입하거나 뭐 이런 관계들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오늘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집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장내에서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13.47%까지 늘렸습니다. 한진의 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8%대에서 10.17%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 계속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행동주의 헤지펀드답게 요구사항이 계속 많아지면 시끄러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력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세력들이 정말 크지 않으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한진그룹이 역사가 짧은 기업이라 그러면 이번 상속세 문제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미리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좀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진칼부터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갭상승해서 떠서 음봉 맞고 있다가 긴 꼬리 달고 장대 양봉으로 말았습니다. 쉽지 않은 그림인데요. 대량 거래 좀 수반했고, 그러나 이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장대 양봉 만들었다. 특히 시총이 1조 7천억짜리인데 쉽지 않은 그림을 만들었다는 데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때를 위해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수급적 부담은 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10% 정도가 좀 남았죠. 그러면 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깨지 말아야 될 기술적 자리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오늘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그게 29,500원 정도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들이 깨지면 다시 여기가 매물대로 변하기 때문에 깨져서 빨리빨리 다 붙여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물서를 이 위에서 하는 게 좋겠죠. 이 저점 위에서 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떨어져도 한 번에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또 지지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급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다시 외국인이든지 기관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지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수급적 부담을 안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한진 같은 경우도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거의 다 원래짜리 돌리죠. 근데 원래짜리 돌릴 때도 한번 보세요. 주가가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지죠. 이렇게 N자형으로. 그러니까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봉으로 열어놓고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빠질 때. 그래서 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나 빠지게 된다면 그렇게 하락 N자형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용해서 물린 사람들은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는 소리고요. 역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 박스권의 하단 저점인 4만 한 200원, 300원짜리를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움직여줘야지 역시 추세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역시 수급이 중요하고요. 한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입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연속적인 기관 매도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쪽은 역시 한진칼하고 한진이기 때문에 한진칼을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재료가 한진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수급을 놓고만 보면 진에어가 제일 낫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진에어도 볼 거예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를 많이 수반했습니다만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그 이유는 역시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계속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죠. 이렇게 수급이 꼬이게 되면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즈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거고 대한항공은 그만큼 쉽지 않다. 수급적 부담도 있다. 한진칼의 실적이 좋으려면 결국은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올해 대한항공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자, 오히려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장대 항복 만들고 대량 거래 수반했고요. 또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또 거래들 만들고 장대 항복 만들고 다시 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역시 대량 거래를 수반을 했습니다. 물론 꼬리는 길게 달았지만요. 그래서 눌림목이 깊어지면은 이 추세 하단에서는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움직이면 이 추세 하단 부분, 그러니까 뭐 23,000원 밑으로 다시 또 눌림목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조건 역시 수급입니다.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든지 뭐 한 번에 뭐 10만 주씩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연속성을 띠고 며칠씩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쌍끌이 매수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눌림목 나오면 계속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 매도 그 반등 나왔듯이 똑같이 이제 떨어지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급이 안정적인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업력이 가장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어느 정도 대비책은 갖고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오늘 급등했던 한진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 조양호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